최근 RTS 장르의 부활을 외치며 큰 기대를 모았던 스톤게이트가 재앙에 가까운 실패로 끝나면서 RTS 팬들의 실망감이 꽤 컸을 텐데요. 그런 와중에 비슷한 개발 기간을 거친 또 하나의 RTS 신작 제로스페이스가 드디어 지난 7월 21일에 얼리 액세스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로스페이스가 어떤 게임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제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느낀 솔직한 후기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로스페이스는 그동안 여러 RTS 게임들이 선보였던 참신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버무린 작품입니다. 자원을 채취하고 건물 건설을 해 적을 섬멸한다는 큰 틀은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전통 RTS 게임의 모토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게임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영웅을 활용해 맵에 상주하는 크리처를 사냥해 자원을 획득합니다. 이후에는 컨트롤 타워를 점령해 경험치를 얻고 탤런트를 선택해 병력을 강화해 나가죠. 그러다 중후반에 이르면 압도적인 물량으로 적을 섬멸하는 RTS 특유의 맛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특히 이 게임은 전투 이외의 요소를 과감하게 간소화시켰습니다. 플레이어는 오롯이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RTS 게임을 할 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아까운 구간이 바로 일꾼을 뽑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크래프트나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를 보면 최적화를 위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일꾼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이 일꾼 한두 기 차이로 자원 수급량이 완전히 갈리다 보니까 게임하는 내내 일꾼 생산에 엄청난 신경을 쏟아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일꾼 자동 생산 기능이 추가됐던 리마스터 신작 에이지 오브 미솔로지 리톨드를 정말 재밌게 플레이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해본 제로스페이스 역시 이러한 자원 채취 과정이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기본 자원은 본진을 지으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추출기 덕분에 알아서 채굴됩니다. 유저는 그저 5기에서 10기 정도의 하베스트만 눌러두면 자원 채취에 신경 쓸 일이 없죠. 건물 건설 역시 플레이어가 원하는 위치에 명령을 해두면 자원이 모이는 대로 드론이 가서 알아서 건설을 합니다. 덕분에 멀티를 확장하는 부담이 확 줄었고 군사 유닛을 생산하고 컨트롤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4개의 주요 진영 이외에 추가로 6개의 용병 진영 중 하나를 선택해 플레이한다는 것입니다. 주 진영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덱빌딩 시스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용병 진영별 유닛이 딱 정해져 있고 무한정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 밸런스를 잡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유저에게 전략적 선택지를 하나 더 얹어줬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덕분에 이 게임은 플레이하는 내내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초반에 어떤 영웅을 쓸지, 2가지 선택지 중 어떤 탤런트를 고를지, 또 유닛 업그레이드는 무엇을 선택해 누를지 그 선택에 따라 게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빌드가 최적화되면 이러한 선택지들은 정형화 되겠지만 아직 출시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유저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즐거움이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플레이하면서 느낀 가장 최악의 단점은 가시성입니다. 이 가시성이 너무 떨어져서 난전 중 내 유닛이 뭘 하고 있는지 식별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특히나 유닛에 입혀진 팀 색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전투가 벌어지면 적과 아군이 뒤엉켜 피할 식별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유저들에게 그래픽으로 지적받았던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가 선열어 보일 정도로 이 부분은 정말 빠르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진영별 디자인도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렐이라는 진영은 몇몇 유닛들이 스타크래프트를 연상시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주요 색상이 녹색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덜 하더라고요. 쓰러트려야 할 빌런이나 위협적인 적이라기보다는 뭔가 평화로운 느낌이 풍겨서 과연 자원전쟁에 어울리는 진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디자인이 전면 교체되었던 프로텍트레이트 역시 기계 유닛의 특유의 묵직하고 육중한 맛이 여전히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미션도 몇 개 가볍게 찍어 먹어봤는데 인게임 컷신 자체는 볼만했지만 캐릭터들에게 묘한 그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져서 감정이입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로스페이스는 눈에 밟히는 아쉬운 부분들이 꽤 많은 게임입니다. 눈이 높아진 스타크래프트나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워크래프트 3 유저분들의 눈높이에는 조금 성에 안 찰 수도 있죠. 특히나 최근 스톤게이트의 실패를 보며 차세대 RTS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꺾인 분들이라면 이 게임의 엉성한 완성도와 게임의 가시성에서 실망부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톤게이트가 이도저도 아닌 기대 이하의 완성도로 실망을 안겼다면 제로스페이스는 적어도 전투의 속도감과 재미라는 본질만큼은 확실히 붙잡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로스페이스가 절대 못 만든 RTS 게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름의 신선한 전략적 요소를 잘 버무리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였거든요.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색다른 인디 RTS 게임을 찾고 계시거나
가볍게 즐길 만한 전략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제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하단에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RTS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